에르메스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품들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품이 마구잡이로 진열이 돼 있죠.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제 이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제품들을 소싱할 겁니다. 여기 크림 사이트에 오셔서 여기 인스턴트 데이터 스크래퍼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뜰 거거든요. 이런 화면이 뜨면서 이렇게 빨간 박스가 쳐질 텐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면서 계속해서 제품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스타트 크롤링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명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마드 뮤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엔드 명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이제 무료 강의 제가 준비해봤는데 이걸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제 소싱부터 상품 등록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품 사업을 하기 전에 일단 이 명품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 명품이라는 제품을 사가지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항상 저는 먼저 드리거든요. 그럼 이 명품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명품일까요? 구찌 같은 브랜드는 과연 명품일까? 아니면 스톤 아일랜드 같은 브랜드는 명품일까요? 아니면 흔히 입는 뭐 아미나 메종 키츠네 이런 건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일단 명품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 이 명품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을 할 때 필요한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명품은 하이엔드 명품, 어떤 명품은 그냥 명품, 어떤 명품은 이제 컨템포러리 명품이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브랜드별로 특징을 조금 분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제가 나눠봤는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명품이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등급이 아니라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에 따라서 제가 분류를 해놓은 표예요. 이제 1등급은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샤넬 이런 브랜드가 있을 수 있고요. 2등급으로는 셀린느, 디올, 구찌, 프라다 정도까지가 저는 2등급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은 이 7개 브랜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브랜드는 3등급으로 제가 설명을 해두었어요. 그럼 이제 이 등급별로 각 브랜드들의 특징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1등급으로 분류된 에르메스랑 루이비통, 샤넬이라는 브랜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매가 불가능한 브랜드예요. 두 번째 2등급은 셀린느, 디올, 구찌, 프라다라는 브랜드들은 일부 도매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셀린느나 디올, 구찌, 프라다 같은 브랜드들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량을 많이 풀었어요. 물량을 많이 풀었는데 결국에는 이 명품이라는 산업은 비싸게 팔아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이 팔게 되면 희소성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도매가 가능한 시장에서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으로는 1등급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은 도매가 전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셀린느, 디올, 구찌, 프라다는 일부는 도매가 가능하고 일부는 도매가 불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도매로 풀리는 수량 자체가 한 5%도 안 될 정도로 되게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3등급으로 분류된 이 7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브랜드들은 거의 다 그냥 100% 도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화점에서 사는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누군가는 유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등급 브랜드는 내가 백화점에서 사는 가격, 그 리테일가라고 하죠. 소비자 판매 가격, 그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이 명품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이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금 전에는 제가 명품 브랜드를 분류를 했다면 이번에는 명품 사업이라는 걸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명품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이엔드를 사입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 하이엔드라고 제가 칭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1등급 브랜드와 2등급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화점 구매 대행입니다. 이건 모든 브랜드가 가능해요. 백화점에 있는 모든 브랜드를 내가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울렛 구매 대행이에요. 내가 아울렛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거나 아울렛 근처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아울렛 제품을 내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울렛 구매 대행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울렛에 가면 제일 유명한 브랜드는 아무래도 구찌랑 프라다예요. 그리고 백화점이랑 아울렛 이 2개를 비교했을 때도 백화점에서 더 유명한 브랜드가 정해져 있고 아울렛에서 더 유명한 브랜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찌랑 프라다는 제가 아울렛 구매 대행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구찌랑 프라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백화점 구찌에 있는 제품들보다는 아울렛 구찌에 있는 게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찌랑 프라다 제품은 아울렛에서 조금 더 인기가 많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내가 백화점 구매 대행을 할 때 어떤 브랜드를 취급을 해야 되는지, 아울렛 구매 대행을 할 때 어떤 브랜드를 취급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컨템포러리 병행 수입이라는 건데, 이 컨템포러리라는 건 이제 흔히 뭐 아미나 메종 키츠네, 스톤 아일랜드 이런 모든 브랜드를 칭하고, 제가 아까 하이엔드라고 적어놓은 1등급, 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브랜드들은 전부 다 컨템포러리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등급은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건 도매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2등급은 셀린느, 디올, 구찌, 프라다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들은 약 한 5% 혹은 그 이하 정도로만 도매로 유통되고 나머지는 정식 매장에서 1등급과 준하게 유통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등급으로는 전부 다 도매가 가능한 브랜드들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명품 사업의 방법 4가지와 명품을 분류하는 3가지 기준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여기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한 2가지 정도 뽑아서 제가 어떻게 소싱을 하고 등록을 하는지까지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처음 시작하시기 좋은 게 이제 사입, 백화점 구매 대행, 아울렛 구매 대행, 컨템포러리 병행 수입인데, 여기서 컨템포러리 병행 수입은 제가 제외를 하고 1, 2, 3번 중에서만 진행을 할게요. 컨템포러리 병행 수입은 이 1, 2, 3번을 다 합친 게 하나의 신품, 뭐 리셀, 하이엔드 명품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컨템포러리는 이제 부티크라는 이탈리아 아울렛 이제 매장을 통해서 내가 도매로 유통을 하는 그 도매 유통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결이 좀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백화점 구매 대행이나 아울렛 구매 대행, 하이엔드 사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품 사업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명품을 팔아야지 하기 전에 내가 명품을 판다면 과연 어떤 걸 팔 수 있고, 내가 이 설명드린 4가지 방법 중에 과연 어디에 적합한지 그걸 알고 딱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명품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없으면 내가 하이엔드 명품을 막 하다가 갑자기 저게 좋아 보이니까 컨템포러리도 막 하고 싶어, 아울렛 구매 대행도 좀 하고 싶고 뭔가 백화점 구매 대행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제 첫 번째, 백화점이 가깝고 나는 백화점에 자주 갈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울렛이 더 가까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울렛이 가깝고 아울렛에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면 나는 귀찮은 게 다 싫어, 그리고 자본금이 많아, 그래서 물건을 쌓아놓고 이제 이런 CS 이런 거 없이 좀 편하게 장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나는 자본금도 있는데 시간도 많아가지고 백화점 구매 대행도 열심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지가 너무 높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이제 내가 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내가 아울렛 구매 대행을 할지 백화점 구매 대행을 할지, 제품을 사입해두고 쌓아놓고 팔지, 아니면 제품도 쌓아놓고 구매 대행도 같이 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백화점이 가깝고 백화점에 자주 갈 수 있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제품을 사입하는 방법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메인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제 하이엔드 사입과 구매 대행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싱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내가 하이엔드 사입도 좋아요, 그리고 구매 대행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게 과연 뭘까요? 바로 소싱일 거예요. 내가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어떤 제품을 등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크림이라는 곳이에요. 이 크림이라는 곳은 네이버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점은 어떤 제품이 언제 나와서 몇 건이 지금 여기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내가 편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림을 이용해서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크림에 보면 거래량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죠. 근데 가격에 대한 정보도 같이 남아있어요. 그 말은 크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 크림 자체가 가격이 많이 무너져 있는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저희는 내고 들고 와서 판매를 하지만 세금을 안 내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이제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이제 묻어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은 생각하실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거래량, 그리고 어떤 제품이 인기가 좋은지를 이제 찾아내는 용도로 쓰셔야지, 여기서 자꾸 가격에 집착을 하시게 되면 이 명품 사업의 본질을 그냥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량만 체크를 해야 된다, 요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림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에르메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9,000건, 뭐 2,000건, 2,000건 이렇게 빨간 박스 친 것처럼 거래량이 오른쪽 위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이 제품이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구나, 거래가 많이
과거에 많이 됐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인기가 있는 제품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브랜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모든 제품이 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소싱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하나 할 수는 없겠죠. 이걸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크림에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고요. 이 크림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 보시면 거래가 9,000건, 2,600건, 2,400건, 2,700건, 1,700건 이렇게 마구잡이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크림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거래량이 찍혀 있는 걸 보고 이게 순차적으로 많이 팔린 순서대로 친절하게 정렬되어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최근에 거래가 된 제품이 제일 상단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한 건도 없더라도 최근에 한 3건이 거래가 됐다, 그러면 그게 제일 위에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제품들까지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려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검색하고 엑셀에 기록하고 하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바로 구글 확장 프로그램인 인스턴트 데이터 스크래퍼라는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데, 여기 구글 웹스토어에 오셔가지고 크롬 웹스토어에서 인스턴트 데이터 스크래퍼라는 이렇게 생긴 걸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림 사이트로 돌아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게 실제로 보여드리기 전에 이 이미지, 이제 엑셀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이미지라는 요 함수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제가 적은 거 그대로 쓸 거니까 요걸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크림에 오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우측 위에 검색창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에르메스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품들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품이 마구잡이로 진열이 돼 있죠.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제 이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제품들을 소싱할 겁니다. 여기 크림 사이트에 오셔서 여기 인스턴트 데이터 스크래퍼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뜰 거거든요. 이런 화면이 뜨면서 이렇게 빨간 박스가 쳐질 텐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면서 계속해서 제품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스타트 크롤링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인피니트 스크롤, 이게 꺼져 있는 분들은 이걸 체크해 주시고 스타트를 해주셔야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제품을 크롤링 할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제품이 쌓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롤 내리시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여기 거래량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저는 이걸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좋은 제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금 켜두시고 한 1분 정도 켜두시면 거의 다 수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이제 거래량이 거의 많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죠. 이 정도까지 됐다면 여기 스탑 크롤링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제품이 다 크롤링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엑셀 버튼을 누르시면 엑셀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엑셀에 들어오게 되는데 좀 복잡한 게 많죠.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영문 제품명이고요. 이거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콘, 그 다음에 빠른 배송, 이것도 저는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삭제해 줄게요. 찜수랑 이제 이런 거 선호도를 표시해 놓은 건데 이것도 크게 필요 없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크림에서 가격도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거래량만 보셔야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워줄게요. 그러면 여기 제목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D, 제일 위에 있는 걸 제품명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거래가 찍혀 있죠. 그래서 거래량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는 경우에는 복사하셔가지고 붙여 넣어주시면 돼요. 아, 그럼 이게 이미지구나 이렇게 보시고 이것도 이미지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제일 앞에 것도 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아, 이건 크림 링크, 이 제품에 대한 크림 링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품 링크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 좋게 제품명이 있는 걸 제일 왼쪽으로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거래량을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래량이 많은 순서대로 제품을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B라고 있는 곳을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컨트롤 F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바꾸기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거래 띄우고 숫자 이런 형식으로 정렬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숫자만 있어야 정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거래하고 한 칸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바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숫자만 남게 돼요. 그리고 나서 A부터 D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이 위에. 그리고 나서 여기 데이터에 오셔서 정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거래량 기준으로 정렬을 클릭하시고요. 내림차순으로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거래가 없는 제품들도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럼 이 제품을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순서대로 제품이 쭉 정렬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쭉 볼 때 이왕이면 이 제품에 사진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오른쪽에 아까 제가 이미지 함수 기억하라고 했던 거 이제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미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셀이 들어가는데 뭘 넣어야 될까요? 여기 이미지 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컨텐츠 사용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뜨는 경우에는 이게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이미지가 나오겠구나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면 이 셀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행 높이를 누르시면 행 높이가 63.5구나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번 행부터 쭉 밑으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이 모든 각 행의 높이를 63.5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럼 사이즈가 전부 다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을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오른쪽 밑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나올 텐데 이걸 가지고 쭉 드래그를 해줄 겁니다. 저 끝에까지 드래그를 한번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모든 셀에 제품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크림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제 정렬해가지고 거래량이 많은 순서부터 적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미지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고 이걸 매일매일 보시면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구나 좀 궁금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빠르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르메스부터 시작해서 뭐 구찌라든지 프라다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이런 모든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이걸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계속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다 보면 나만의 거래량 기준이 생기겠죠. 뭐 1000개 이하는 이제 다 잘라낸다거나 뭐 100개 이하는 다 잘라낸다거나 이제 그렇게 나만의 소싱 파일, 나만의 소싱 리스트를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훨씬 더 빠르고 남들이 하나하나 비교하고 있을 때 나는 클릭 한 번으로 이제 데이터를 쭉 나열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천천히 한 번씩 해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몇 번 돌려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크게 부담 없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인스턴트 데이터 스크래퍼를 통해서 이제 크림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을 다 소싱을 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기반으로 사입을 하셔도 되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매 대행을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모든 부분에서 다 쓸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매 대행 방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뽑았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브랜드에 내가 사입을 하든 구매 대행을 하든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일단 구매 대행이라는 건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미리 등록을 해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가서 구매를 한 다음 고객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죠. 이걸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갈 수 있는 백화점을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자주 갈 수 있는 백화점을 선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키워드랑 어떤 제품을 내가 등록할지를 선정해야 되고 네 번째로 상품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화점 구매 대행을 진행할 때랑 사입을 진행할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내가 사입을 진행할 때는 샤넬과 에르메스 이 두 가지 브랜드에 대해서만 사입을 진행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브랜드는 사입을 진행하지 않고 오직 구매 대행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구매 대행을 진행할 때는 이 하이엔드 명품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제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고야드, 프라다, 구찌 이 브랜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를 제외한 백화점에 있는 모든 브랜드를 다 진행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백화점 구매 대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품 구매 대행이 아니라 백화점 구매 대행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백화점을 먼저 찾고요. 거기에 대한 브랜드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랑 제품 선정을 하고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툴을 하나 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제품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저희도 툴을 하나 쓸 건데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걸 쓸 거거든요. 저도 이걸 모르고 등록할 때는 하나하나 모든 제품을 그냥 무식하게 계속 등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툴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판매확률이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상품을 소싱하고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스턴트 데이터 스크래퍼로 스크랩한 이제 크림의 데이터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내가 얻은 이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믹스하셔가지고 내가 명품 사업을 하는데 쓰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일단 백화점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가장 자주 갈 수 있는 백화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들고 와봤는데, 예를 들어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 들어간다, 내가 신세계 백화점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신세계 백화점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점포 안내 이렇게 눌러보시면 신세계 백화점, 뭐 강남점, 센텀시티, 뭐 의정부점, 천안아산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브랜드가 많은 백화점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오른쪽처럼 화면이 바뀝니다. 각 층별로 어떤 브랜드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그럼 내가 굳이 백화점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가려고 하는 백화점에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샤넬, 에르메스 이런 걸 다 취급을 하고 싶다 그런 것까지, 그러면 뭐 강남점, 센텀시티점, 대구 신세계 이런 데로 가셔야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뭐 루이비통이나 셀린느나 뭐 까르띠에나 이런 브랜드들을 취급하고 싶다 하시면 굳이 뭐 샤넬, 에르메스가 없는 백화점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백화점에 어떤 브랜드를 취급하는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백화점을 정했다고 하면 오른쪽에서 브랜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내가 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 브랜드를 정했다고 해서 이 브랜드만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백화점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만 있을 뿐 모든 제품을 다 등록을 하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백화점 구매 대행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이 백화점에서도 이제 할인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할인을 어떻게 받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똑같이 신세계 홈페이지에서 쇼핑 정보에 들어가게 되면 각 백화점별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처럼 쇼핑 정보에 들어가셔서 이벤트 사은 행사 탭을 누르시면 지금은 뭐 신세계 제휴카드, 워치, 주얼리 단일 7% 신백 리워드 증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7%가 명품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해요. 상품권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3%랑 더하면 거의 명품을 내가 원래 구매하는 가격에 10%를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밑에 봅시다. 보통 이런 제품은 뭐 샤넬, 에르메스 명품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하신 것처럼 샤넬이랑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이렇게 물어볼게요. 시계를 한번 보면 IWC나 태그오이어, 위블로 이런 시계들, 굉장히 고가의 시계들도 많거든요. 적게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아니면 2000만원 이런 시계들도 있는데, 이런 시계들은 과연 할인이 들어갈까요? 밑에 보시는 대로 3층에 보면, 여기 신세계 아마 강남점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IWC, 다미아니, 뭐 랑에, 몽블랑, 브라이틀링, 브레게, 쇼파드, 쇼메, 오메가, 위블로, 태그오이어 이렇게 고가의 시계들도 전부 다 해당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태그오이어 시계 200만원짜리를 소싱해서 구매 대행으로 올리는데 공홈만 보고 올리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참고해서 올리는 사람은 최소 가격 차이가 10% 이상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거 지금은 7%를 하는데 나중에 내가 등록을 하고 나서 매장에 가서 주문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저게 없어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 이벤트를 계속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계속 들어가 보세요. 제가 저도 처음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거의 매달 똑같은 이벤트가 1년째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시는 분들은 최소 저런 시계 종류는 10%씩 계속 싸게 사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가 나 저 시계 올려봐야지 하고 백화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태그오이어를 검색해가지고 200만원 시계짜리를 딱 소싱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 누가 200만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쟤는 어떻게 마진도 하나도 없이 저렇게 팔고 있지? 그런데 저 사람은 이미 10%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180만원을 원가로 가지고 200만원에 팔아도 마진이 남는 구조를 이미 세팅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이벤트 혜택,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이 명품 사업에서도 조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고가품이기 때문에 이 10%가 절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 이 정도 사실을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셨다면 내가 이런 시계나 주얼리 부분에서 원가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각 브랜드를 그 다음에는 소싱해가지고 아이템 스카우트에 검색을 한 다음 크림에서 제품을 뽑아냈던 것처럼 우리는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서도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가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걸 검색하냐면 똑같이 크림에서와 동일하게 브랜드를 검색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에르메스, 샤넬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백화점에서 구매 대행할 브랜드를 검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백화점에서 구찌를 구매 대행하고 싶다. 그럼 구찌를 검색하는 거고요. 뭐 셀린느를 하고 싶다. 그럼 셀린느를 검색을 하는 거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그 오이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태그 오이어를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품 수가 많으면 경쟁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낮은 그런 걸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경쟁 강도가 낮은 제품을 찾아야 된다. 아니면 검색 수가 많은데 제품 수가 적은 걸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명품 사업에 대해서는 이 명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량은 많은데 제품 수가 적은 시장에 속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검색 수량이 15,000 이하인 걸 필터링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는 15,000이라는 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오셔가지고 구찌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오게 되면 셀러를 위한 모든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상품을 검색해 보세요 라는 칸이 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구찌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구찌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탑 40, 이건 네이버에서 1페이지 탑 40명의 매출, 6개월 매출을 뜻하고요. 오른쪽에 6개월 판매량은 6개월 동안 판매된 수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연관 키워드라고 이렇게 쭉 보면 검색 수와 상품 수가 나오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저희는 상품 수보다는 검색 수가 중요해요. 어차피 2만 3만 넘어가는 거는 내가 허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검색 수만 보시면 되고 이 상품 수가 많다고 해서 절대 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많다는 건 허수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내가 이 명품 사업 분야에서 조금만 SEO라고 하죠. 검색 최적화를 조금만 잘 해서 올리면 금방 뭐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뭐 몇만 정도 있다. 저기 내가 뭐 만등에 가면 어쩌지? 이런 고민은 사실 크게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검색 수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검색 수를 쭉 보시면 되는데 뭐 구찌, 신발 이런 것도 15,000 이하죠. 근데 이런 건 35,000 그리고 상품 수가 2만 이런 것들도 이제 비율도 어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쭉 보면 구찌 목도리 이게 겨울이니까 15,000보다 좀 적네요. 이런 구찌 목도리 같은 키워드가 제가 타겟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경쟁 강도, 뭐 상품 비율, 해외 상품 비율, 뭐 광고 클릭률, 지표 이런 거는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검색 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공산품을 파는 게 아니라 명품 제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수요 공급 이 두 가지만 철저하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우리는 구찌 목도리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을 해서 쇼핑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오게 되면 저는 지금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해서 확장 프로그램 유료 서비스 이용 중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이걸 무제한으로 쓰실 수가 있고 무료 버전이신 분들은 아마 기간 횟수 제한이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5,000원인가 내고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고 오면 구찌 목도리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위 1페이지에 40명 이제 탑 40 상세 페이지가 요만큼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6개월 동안 1261개가 판매가 됐구나.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8월부터 검색 수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12월에는 이제 41,770회 그리고 작년에 보면 12월보다 훨씬 더 많은 검색량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월부터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부터 미리 준비해서 12월, 1월까지 판매를 하고 2월부터는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검색해서 2월부터 올라가는 브랜드를 소싱하시면 조금 더 현명하게 제품 재고라든지 이제 마켓을 운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시고 이런 울스카프 어떤 것들이 잘 나가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구매가 된 것들 이제 이런 거 보시고요. 이런 제품 하나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상품을 지금 10명 이상 재구매했다고 뜨죠. 네, 이런 제품들을 이제 저희는 소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 스카우트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제품이 올라갈지 이제 소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로 돌아오면 구찌 백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구찌 목도리가 될 수도 있겠고 구찌 클러치백이 될 수도 있겠고 네, 크로스백은 아직 거래량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구찌 머플러라는 키워드를 쓸 수도 있고 목도리라는 키워드를 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구찌 목도리가 경쟁 강도가 훨씬 더 낮고 이제 작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소형 키워드부터 잡아간다는 의미에서 구찌 머플러보다는 구찌 목도리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등록을 하려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는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막연하실 거예요. 내가 구찌 지갑을 해야 되나? 목도리를 해야 되나? 가방을 해야 되나? 신발을 팔아야 되나? 이렇게 막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오면 구찌 중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백화점에 있는 구찌 제품을 소싱해서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구찌 백팩을 올리실 수 있겠죠. 그럼 구찌 백팩 중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이제 찾아보면 될 거고요. 구찌 목도리라는 걸 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으면 여기 들어오셔서 구찌 목도리라는 키워드 중에 어쨌든 여기 보이는 40명 중에 매출을 이만큼 발생시키고 있으니 이 중에서 계속 보시면서 중복된 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중복된 거를 걸러내시다 보면 이 제품들이 구찌 목도리라는 카테고리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제품이구나, 이런 거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백화점을 먼저 정하고 그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를 정한 다음에 그 브랜드를 아이템 스카우트에 검색을 해가지고 그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나온 연관 검색어 중에 검색량이 15,000 이하인 카테고리를 찾는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백화점에서 어떤 브랜드의 어떤 카테고리를 내가 등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네이버로 오셔가지고 그 카테고리, 구찌 백팩이면 백팩, 구찌 머플러면 머플러, 구찌 목도리면 목도리, 그 카테고리 내에서도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는 네이버에서 탑 40명, 1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이 중복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그 제품들을 위주로 소싱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찌 목도리를 저희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저는 디자인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밑에 3선 줄이 들어간 디자인, 이걸 한번 클릭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위에 있는 판매자들 거를 전부 다 클릭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클릭을 쭉 해놓고 보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품번을 보통 적어 놓은 분들도 계시고 품번을 빼놓은 분들도 계시는데 325806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그레이, 베이지 이 한 가지 모델의 세 가지 색상을 판매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랙, 베이지, 그레이, 그러면 블랙은 남아있고 베이지, 그레이가 품절이네요. 그러면 여기 325806이라는 제품의 블랙, 그레이, 베이지를 판매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판매자로 넘어가 보면 여기 판매자도 325806이라는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325806 다 품절이죠. 이 제품이 왜 품절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이전에는 블랙은 남아있고 베이지, 그레이가 품절이었죠. 그럼 베이지, 그레이가 더 인기가 많아서 빨리 나갔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저 품번에 325806이라는 품번에 블랙, 베이지, 그레이는 제 소싱 리스트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판매자들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325806인데 똑같이 세 가지 색상을 판매하고 있네요. 이것도 베이지, 그레이 품절이고 블랙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장에 갔을 때 소싱을 할 때는 저는 블랙보다는 베이지, 그레이를 먼저 소싱을 할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품목이 3명이 겹치죠. 그 다음 판매자들도 볼게요. 여기도 325806이죠. 그러면 여기도 브라운, 그레이, 블랙이네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재고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찍어 보셔야 돼요. 근데 브라운 색깔은 품절이네요. 그레이도 품절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은 남아있는데 지금 그레이랑 브라운이 품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면서 어떤 제품들이 품절이고 내가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브라운이랑 그레이는 품절이고 블랙이랑 베이지만 남아있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겹치는 걸로 내가 소싱을 하고요. 어떤 제품을 소싱해야 될지 소싱을 하고 그 중에서도 컬러가 다양할 수 있으니 어떤 컬러가 품절이 많이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저게 조금 더 인기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스턴트 데이터 스크래퍼를 통해서 크림의 데이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셨으면 저는 이제 이걸 쓰는 게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저는 에르메스랑 샤넬, 이런 셀린느, 구찌, 프라다 같은 제품을 사입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크림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쓰고요. 왜냐면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가 사입을 해야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림 데이터를 좀 신뢰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보시고 내가 매장에 가서 제품을 구매해야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크림에서 거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잉을 하시는 게 내가 원금을 손실 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입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크림 데이터를 활용을 할 거고요. 내가 구매 대행으로 진행을 할 때는 앞으로 설명드릴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를 활용한 방법을 좀 메인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 스카우트에 다시 돌아오면 구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브랜드를 취급해 볼 수가 있겠죠. 백화점에 뭐 까르띠에가 있었다. 그럼 까르띠에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들이 까르띠에라고 딱 검색을 했을 때 과연 까르띠에에서 어떤 걸 올려야 되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뭘 올리실 수 있을까요? 까르띠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뭐 반지, 팔찌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지만 그 팔찌 중에서도 어떤 팔찌가 유명한지, 반지 중에서도 어떤 반지가 유명한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떠오르시지가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까르띠에라고 검색한 다음 오른쪽에 연관 키워드로 들어가 보시면 돼요. 이 까르띠에에서는 반지, 그 다음에 팔찌, 반지, 시계, 뭐 귀걸이 이런 게 유명하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까르띠에 팔찌 중에서는 어떤 팔찌가 유명한지, 반지 중에서는 어떤 반지가 유명한지 한번 보시려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까르띠에 러브 팔찌, 까르띠에 산토스 드 까르띠에 남자 체인 팔찌, 까르띠에 트리니티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중에서 다른 판매자들끼리 겹치는 제품들을 좀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1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이 인기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까르띠에는 이런 트리니티 팔찌가 인기가 있나 보네. 여기 산토스 드 까르띠에 남자 체인 팔찌 이렇게 생긴 게 인기가 많나 보네. 그리고 이런 저스트 앵클루 이런 클래식 팔찌가 인기가 많나 보네. 그 다음에 이런 러브 팔찌 이런 게 인기가 많나 보네. 이렇게 그림으로 쭉 익혀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엑셀 파일에 정리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상품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소싱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까르띠에 시계줄 이런 건 올리실 수가 없겠죠. 여기서 보면 까르띠에 목걸이, 까르띠에 가방, 까르띠에 러브 팔찌, 까르띠에 팔찌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브랜드를 정하고 그 브랜드에서 어떤 제품을 올려야 되는지 세부 카테고리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이런 구매대행 제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는지까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까르띠에로 잡았으니까 까르띠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까르띠에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본 까르띠에 러브 팔찌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러브 팔찌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게 아까 저희가 사진에서 본 제품들이랑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 화이트 골드 모델은 조금 더 비싸고요. 클래식 모델은 1060만원으로 로즈 골드랑 핑크 골드랑 옐로우 골드랑 가격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묶어서 올리는데 이 두 개 제품은 가격을 동일하게 하고 화이트 골드 모델은 여기서 이제 비용을 70만원 추가 금액을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할지 대표님들이 스스로 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보시고 어떤 제품을 올릴지 요거랑 요거랑도 같이 올릴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 제품만 먼저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딱 클릭을 하시고 일단 저는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제품 이미지를 먼저 다 준비를 해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진을 어떻게 할지 엑셀로 계산을 쭉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까르띠에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쭉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고해상도 사진으로 찍어줘야 돼요. 보면 사진이 몇 장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해볼게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정도가 있죠.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최소 이제 9장 정도를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도 가네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썸네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캡처 프로그램은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알캡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직접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캡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저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제품들을 이렇게 뭐 돌려가면서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고요. 밑으로 내리셔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캡처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장 더 캡처를 해볼게요. 최대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맞춰가지고 찍어주시는 게 좋고 이런 캡처 프로그램들마다 이제 비율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1:1 비율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설정하셔가지고 저장해 주시는 게 가장 상품 등록하기가 좋습니다. 2번도 저장하고 이렇게 총 9장의 사진을 전부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착용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물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뭐 이미지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품 사진만 촬영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나 이런 사진도 가져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명을 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캡처를 다 했으면 제품명을 정해야 되는데, 제품명을 정할 때는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제품명을 절대 따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러브 팔찌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똑같이 까르띠에 러브 팔찌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쇼핑으로 오시면 이미 많은 분들이 상위 노출 시켜가지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품명을 이렇게 들고 오셔야 돼요. 까르띠에 러브 팔찌, 뭐 다이아, 저희는 다이아가 있는 모델이 아니었죠. 여기 보시면 다이아가 없는 모델이죠. 그래서 다이아를 적으면 안 되고, 뭐 클래식, 브레이슬릿, 요런 거를 쓰는구나. 러브를 영어로도 쓰네. 그 다음에 뭐 체인 팔찌는 아니니까 똑같은 제품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뭐 옐로우 골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만들어서 제품명을 짓는 거지, 대표님들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막 절대 지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까르띠에 러브 팔찌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까르띠에 남자 팔찌 이런 키워드도 쓸 수 있겠죠. 이게 물론 뭐 여자용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남자분들도 쓰시거든요. 그래서 뭐 뱅글 팔찌, 러브 팔찌, 그 다음에 남자 팔찌, 뭐 이런 식으로도 키워드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명품 커플 팔찌, 그 검색 수가 좀 적은데 괜찮죠? 이런 키워드들이. 그래서 저는 러브 팔찌, 뭐 남성 팔찌, 뭐 남자 팔찌, 뱅글 팔찌 이런 키워드를 위주로 제품명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품 등록하는 페이지로 오시면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러브 팔찌를 지금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하는 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카테고리를 가장 먼저 이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카테고리를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적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도 이제 어떻게 등록이 되는지 딱 보시고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에 다시 오셔가지고 까르띠에 러브 팔찌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위에 이렇게 광고라고 붙은 걸 제외하셔야 돼요. 광고라고 붙은 걸 제외하고 제일 처음 등록한 여기 상위 5개 중에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이제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14K 팔찌, 18K 팔찌, 패션 팔찌, 패션 팔찌, 18K 팔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좀 이렇게 애매하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랑 찜이 가장 많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패션 팔찌 또는 18K 팔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패션 팔찌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패션 팔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션 팔찌를 선택해 주시고요. 상품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상품명을 항상 이런 식으로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브랜드명과 가장 시그니처 키워드, 이걸 적습니다. 까르띠에라고 하면 까르띠에고, 저희가 무슨 제품을 올리고 있죠? 지금 러브 팔찌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러브 팔찌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키워드를 뒤에 더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냥 까르띠에 러브 팔찌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더 붙여줘야 되는데, 그걸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검색했던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넣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팔찌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러브 팔찌는 저희가 넣었죠. 명품 커플 팔찌, 남자 팔찌, 그 다음에 뭐 뱅글 팔찌 이 정도 넣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딱 너무 길어져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이트 기준으로 50바이트를 안 넘는 게 제일 좋습니다. 50바이트를 안 넘는 게 가장 좋고, 조금 더 뭐 넣고 싶다 그러면 뭐 모팔찌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시면 잘 맞게 입력됐다고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키워드는 넘어가고 상품명을 다 지은 상태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까르띠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품번 같은 걸 넣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 가죽 제품이라든지 지갑, 신발 이런 모델을 판다라고 했을 때는 품번 같은 것도 뒤에 넣어주시면 조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품번이라기보다는 이런 러브 팔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따로 품번을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판매 가격을 생각보다 어떻게 정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매 가격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이제 최대 수수료가 6%거든요. 그럼 내가 얼마 금액에 판매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에 판매를 했다. 그러면 최대 수수료가 6%인 거예요. 그럼 6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게 되고, 거기서 원가와 배송비를 빼게 되면 내 마진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공산품 판매하듯이 그냥 내가 이걸 900만 원에 살 거니까 900만 원에 마진 뭐 한 15% 곱하면 뭐 1.15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1.15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 상태로 계산을 하면 마진율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저희가
1060만 원에 이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걸 상품권으로 구매를 한다. 그러면 1060만 원에 보통 상품권이 3% 정도 바꿔서 물건을 조금 더 백화점에서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0.97을 곱하게 되면 3%를 세일 받아서 사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럼 이 제품의 원가는 한 103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1030만 원을 기준으로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단가가 크기 때문에 한 5%만 내가 마진을 볼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30만 원에 이렇게 1.05, 5% 마진을 곱하게 되면 108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판매됐을 때 최대 6%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0.94, 6% 수수료를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샀던 원가 103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 금액을 딱 벌 건지 계산을 해보고 판매가를 계속 두드려 보면서 내 원가를 빼가지고 마진을 얼마 정도 남길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를 1030만 원에 구매를 하니까 1130만 원에 판매를 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수료를 빼면 1060만 원이 남죠. 여기서 원가를 빼게 되면 30만 원의 마진이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113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빼게 되면 30만 원이 남겠네? 근데 이게 보수적으로 계산한 최대 수수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30만 원에서 이제 50만 원 정도 사이 마진율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1130만 원에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상품 등록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근데 조금 더 싸게 보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1230만 원에 등록을 하고 설정함을 100만 원 할인하는 걸로 1130만 원에 판매되게끔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약 할인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특정 기간 동안 할인할 거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가세 포함된 제품이고요. 재고 수량은 내가 이걸 구매 대행으로 한번 갔는데 재고가 항상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대표님들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로 해두고 이걸 내가 갈 때마다 재고를 구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냥 999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등록하실 땐 한 2개에서 3개 정도로 이제 등록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품 이미지를 등록하는 건데 대표 이미지 부분에 아까 저장했던 그 제품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썸네일을 등록해 주시고요. 추가 이미지에 아까 저는 이제 보여드린다고 2장밖에 안 찍었지만 9장을 다 찍으셨으면 여기 9장이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 9장을 한 장씩 전부 다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추가 이미지를 9장까지 등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어 놨는데 이제 귀찮으시니까 2개, 3개 올리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네이버 검색 지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9장을 다 등록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노출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들, 상위 노출이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이 권장사항만 제대로 맞춰주셔도 너무 그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권장 크기가 1000 곱하기 10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미지 사이즈도 대표님들이 1000 곱하기 1000으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쭉 등록하시고 GI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영상을 어떻게 찍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캡처한 9장의 사진 이걸 통해서 이제 이어 붙이면 동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요즘 이어 붙여주는 툴들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GIF 만들기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그런 게 나올 테니까 우리가 캡처한 사진을 합쳐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등록해 주시면 조금 더 가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오시면 상세 설명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세 설명란에 스마트 에디터로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공지사항이라는 걸 입력을 해야겠죠. 이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사진을 써서 등록을 했죠. 이렇게 등록하기 전에 이런 거 말씀드려요. 이런 거 위에 있는 공지사항, 우리는 어떤 스토어고 언제 배송을 할 수 있고 어떤 AS가 가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상단 공지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보통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성할 때는 이런 상단 공지사항, 제품 이미지, 그 다음에 하단 공지사항 이 순서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 명품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상품 등록을 하기 전에 이 상단 공지사항과 하단 공지사항을 미리 남들 걸 참고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지사항을 가지고 여기 상품 등록 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상품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단 공지사항이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 상단 공지사항이 끝나고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2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걸
한 장 이렇게 한 칸씩 띄워주시는 게 좀 보기 좋아서 이런 식으로 보는 편이고, 여기도 하단 공지사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는 모바일에서 90% 이상이 결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글을 적다 보면 PC 기준으로만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밑에 여기 PC 화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바일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로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비율이 어떤지 한번 보고 이렇게 합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합치면 모바일로 봤을 때 사진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띄워주시고 이렇게 오른쪽 위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상세 페이지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지고 상품 주요 정보, 이제 이 부분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적어주시면 돼요. 까르띠에 이렇게 클릭해주시면 되고, 제조사도 까르띠에죠. 그리고 이런 주요 소재, 내가 올리고자 하는 이 까르띠에 러브 팔찌의 소재를 이제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도 전부 다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위 노출해서 팔고 계신 분들 18K 뱅글형 레이어드형 남녀 공용이죠. 뱅글형 레이어드형 여성용, 이제 이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뱅글형 레이어드형 18K 이렇게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골드 사용 대상은 남녀 공용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내려서 원산지, 요거는 수입산이겠죠. 그래서 유럽으로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로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입사는 뭐 까르띠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업체명 이런 식으로 상호명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품 상태는 저희는 당연히 신제품을 판매하니까 신상품 그대로 놔둬주시면 되고, 제조 일자랑 유효 일자는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즈 같은 경우가 있죠. 사이즈는 우리가 이렇게 쭉 봤을 때 15부터 21까지 있네,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올릴 때도 어떻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상품군 팔찌가 따로 없죠. 팔찌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냥 설정 하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이 부분을 보통 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품 상세 참조보다는 이왕이면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귀금속, 보석, 시계류 이런 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는 18K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순도는 100% 이렇게 맞춰주시고, 밴드 재질 이런 것도 보면 18K로 되어 있죠, 전부 다. 그래서 밴드 재질도 18K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상품 상세 정보에 뭐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 외 5개 나라에서 생산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옐로우 골드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구성해야 되는지 이렇게 쭉 공홈을 참고해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중량은 정말 모르겠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품 상세 참조로 놔두시면 됩니다. 제조사는 까르띠에고요. 원산지는 아까 나와 있었죠? 뭐라고 나와 있었죠? 여기 이렇게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 외 5개 나라에서 생산됩니다.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이런 거는 보증서 뭐 이런 식으로 까르띠에 매장 내규에 따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주는 편이고, AS 책임자 전화번호는 저는 명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한 통이 바로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대표님들이 자주 쓰시는 번호, 그러니까 투폰 말고 내가 이걸 전화 응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명품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거나 문자로 응대를 했을 때 결제로 바로바로 이어지는 확률이 거의 7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쇼핑몰을 하니까 전화 안 받아야지, 전부 다 투폰으로 돌려놓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명품 사업을 할 때만큼은 내가 전부 다 응대를 해서 구매로 전환시켜야지 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훨씬 더 구매 전환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들은 전부 다 기본적인 부분이라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이제 배송 부분은 대표님들이 세팅을 해주셔야겠죠. 배송 택배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배송, 그 다음에 우체국으로 할지 대표님들이 뭐 계약 택배가 있으신 분들은 계약 택배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명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전부 다 우체국 택배로 보내는 편이에요. 왜냐면 오늘 마감 전까지 보내면 내일 도착할 확률이 거의 90%가 넘기 때문에 이제 허브나 이런 데서 머물면서 파손되거나 분실될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택배만 이용하는 편입니다.
묶음 배송도 저희는 객단가가 비싼 걸 팔잖아요. 하나하나 묶어서 뭐 개별로 배송비를 받을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배송비도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안 받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설정해주는 편이고, 제주 상간 도서 비용도 저는 따로 추가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마진이 뭐 30만원, 6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4,000원, 5,000원으로 다른 곳에서 무료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료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출고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품 교환은 너무 과도하게 받으시려고 하면 고객들이랑 불필요한 CS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10,000원 정도로만 해주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품 교환지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AS 전화번호, AS 안내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 특이사항은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등록하기 전에 구매 혜택 조건, 이걸 좀 신중하게 보는 편인데, 이제 최소 구매 수량 이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많이 사주시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근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 특성상 리뷰를 조금 쌓아야 계속해서 꾸준하게 구매 대행이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를 주는데 리뷰를 작성했을 때만 지급을 해요. 그래서 텍스트 리뷰는 500원 정도 주는 편이고요. 포토 리뷰는 저는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줍니다.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뭐 기프티콘 주고 뭐 로또 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당장 쓸 수 있는 돈,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리뷰를 쓰면 제가 굳이 막 기프티콘 보내고 챙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토 리뷰를 조금 많이 쌓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텍스트 리뷰보다는 사진 리뷰가 훨씬 더 많은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검색 설정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 태그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 태그 역시 이제 다른 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태그를 조금 가져와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명품 팔찌, 프로포즈 선물, 명품 남자 팔찌 이렇게 검색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다 못 적은 거, 뭐 까르띠에 못 팔찌, 뭐 까르띠에 러브 팔찌, 그 다음에 뭐 러브 팔찌, 요런 키워드를 적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명품 남자 팔찌, 그 다음에 까르띠에 못 팔찌, 네. 이런 식으로 명품 커플 팔찌,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분들 것도 참고하시고 아이템 스카우트도 참고하셔가지고 한 10개 정도, 네, 최대 10개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10개를 다 채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입력하시고 이제 상품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상품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썸네일이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고, 제목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가 100만원 할인 적용도 잘 됐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면 네, 여기 상단 공지사항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제품 이미지 들어가고 하단 공지사항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직접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소싱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표님들도 하나씩 소싱을 하셔가지고 상품을 하나하나 내가 정한 브랜드, 내가 정한 제품 카테고리에 맞춰서 하나씩 등록을 해보시면 대표님들도 이제 구매 대행의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총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명품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그 명품이라는 걸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명품 사업의 종류는 어떻게 나눌 수 있고, 내가 그 명품 사업에서 어떤 위치에 내가 들어가서 백화점 구매 대행을 할지, 아울렛 구매 대행을 할지, 아니면 제품을 사입해서 진행을 할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크림에서 내가 제품을 사입할 제품을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안정적인 제품을 고를 수 있는지, 인스턴트 데이터 스크래퍼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크림 데이터를 5분 만에 정렬을 하는지, 소싱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 구매 대행으로 넘어와서는 내가 아이템 스카우트와 백화점에 있는 할인, 상한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내가지고 브랜드를 정하고 그 브랜드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 어떤 제품을 선정해서 등록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소싱부터 상품 등록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대표님들이 내가 의지만 있다면 백화점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백화점에 당장 들어가셔가지고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브랜드를 선정하고 내가 상품 등록까지는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내가 50개, 100개, 150개 상품을 등록하다 보면 어떤 제품이 주문이 들어오고 어떤 제품이 반응이 없고 이런 데이터가 대표님 나름대로 쌓이기 시작하실 거고요. 그러면서 주문이 한 건 한 건씩 들어오던 게 일주일에 2건, 3건, 4건씩 늘어나게 되면 이 제품은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니까 다음에 갔을 때 사입을 시도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명품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한번 해볼만 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백화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이템 스카우트 키시고 크림을 키신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하나씩 소싱하시고 상품 등록까지 맞춰보면서 명품 사업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무료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